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일어나서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척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아프신가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무시해온 둔한 통증이 있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20년이나 빠르게 노화되고 있을 수 있으며 지금 부엌에 있는 흔한 식품이 여러분의 척추를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조용한 범인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며 지난 32년간 서울과 부산의 주요 의료센터에서 척추 퇴행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만성 허리 문제를 가진 14,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으며 5년 전 환자 식단 기록을 일상적으로 분석하던 중 발견한 것이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정 뿌리 채소와 가속화된 척추 노화 사이의 연관성이 너무나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어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처음 왔을 때 61살이었습니다. 사실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 딸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아직 건강해야 할 몸에 갇힌 90살 노인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도움 없이 옷을 입을 수 없는 날이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고급 영상 장비로 그의 척추를 검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척추 디스크는 80대 초반의 사람과 일치하는 압박과 퇴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겨우 61살이었습니다. 그의 생물학적 척추는 실제 나이보다 거의 25년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척추 조직을 가속화된 속도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의 모든 측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패턴, 운동 습관,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의 식단을.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조기 척추 퇴행을 가진 제 다른 많은 환자들처럼 특정 뿌리 채소를 거의 매일 다량 섭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들이 뼈와 관절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정 뿌리 채소 안에는 염증성 글리코알칼로이드 아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체내에 축적되면 척추 주변 연조직에 저등급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척추 디스크, 즉 등뼈 사이의 소중한 쿠션들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디스크가 압박되고 척추뼈들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20년 더 늙은 사람의 척추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은 유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불운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음식이 특정한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며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하면 멈추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지금 여러분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 뿌리 채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이 가속화된 노화가 이미 여러분의 몸에서 시작되었다는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서울, 부산, 인천의 수백 명의 환자들이 척추 건강을 회복하고 독립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 제5단계 식단 조정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73살이며 지난 32년간 한국에서 척추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충격적이겠지만 평생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둔한 통증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필요한 것보다 20년 빠르게 노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지난 겨울 68살의 박 씨라는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등이 너무 굽어서 걸을 때마다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평생 건강했다고 말했습니다. 큰 병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척추가 무너졌습니다. 영상 결과를 검사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척추 디스크는 90살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압박이 심했고 염증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무엇을 드시나요? 그녀는 매일 아침 고구마를 먹고 매일 저녁 물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정 뿌리 채소에는 높은 수준의 옥살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염은 천연 화합물이지만 체내에 축적되면 작은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 결정들은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연조직에 박힙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손상을 일으키는 곳이 어디일까요? 척추뼈 사이의 연골입니다. 척추의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들은 뼈를 완충해야 합니다. 충격을 흡수합니다. 유연성을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옥살산염 결정이 침투하면 디스크에 염증이 생깁니다. 건조해집니다. 압박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작되면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불과 몇 년 안에 척추가 20년 늙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성 허리 통증을 가진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82%의 경우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옥살산염 섭취, 디스크 퇴행, 조기 척추 노화. 가장 해로운 뿌리 채소는 고구마, 일반 감자, 비트, 무입니다. 이것들은 많은 노년층이 건강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먹는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선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당신은 척추의 조용한 파괴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직입니다. 아침에 뻣뻣함을 느낍니다. 몸을 펴는데 몇 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성 통증입니다. 허리 아래쪽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활동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구부리는 것을 멈춥니다. 자녀들에게 물건을 주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압박 골절입니다. 척추뼈가 자신의 무게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키가 줄어듭니다. 자세가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부동입니다. 몇 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심한 통증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기본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두려워했던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0년간의 연구 끝에 제게 희망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멈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박 여사는 오늘 똑바로 서서 걷고 있습니다. 통증 없이 계단을 오릅니다. 척추가 유연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식단에서 옥살산이 많은 뿌리 채소를 제거했습니다. 3주 만에
염증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디스크 조직에 실제 재생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을 제거하고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왜 이 특정 뿌리채소가 당신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뿌리채소는 고구마입니다.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여러 세대 동안 먹어온 바로 그 고구마입니다. 할머니가 건강에 좋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고구마입니다. 아마도 어제 드셨을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드신 바로 그 고구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건 이상의 척추 퇴행 사례를 검토한 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옥살산이 극도로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섭취할 때 척추 디스크 주변의 연조직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결정성 화합물입니다. 지금 당신의 허리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손을 거기에 대보세요. 20분 동안 앉아있은 후 느껴지는 그 둔한 통증,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구부릴 때의 그 뻣뻣함.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척추뼈 사이의 쿠션을 압박하는 옥살산 결정화입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척추 디스크는 등뼈 사이에 쌓인 작은 물풍선과 같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옥살산은 작은 유리 조각처럼 작용합니다. 이 디스크의 외층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은 이 침입과 싸우기 위해 염증 세포를 보냅니다. 이 염증으로 인해 디스크가 수분을 잃게 됩니다. 얇아집니다. 딱딱해집니다. 60세의 것이어야 할 척추가 영상 스캔에서 갑자기 80세의 척추처럼 보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거의 똑바로 설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거의 45도 각도로 앞으로 구부린 채 걸으셨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변비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지난 15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로 구운 고구마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척추 영상을 찍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척추뼈가 너무 심하게 압박되어 있어서 아래쪽 디스크 3개가 거의 간격이 없었습니다. 뼈들이 거의 서로 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95세가 되어야 할 척추이지 71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옥살산 수치가 안전 범위보다 합을 배나 높았습니다. 9배입니다. 신장도 이 모든 과잉 옥살산을 걸러내려고 노력하면서 작은 결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고구마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추라고요. 6주 만에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스크가 마법처럼 재생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부기가 너무나 극적으로 감소하여 거의 4cm의 키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고구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란과 영은도 위험한 수준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먹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척추에 노화 촉진제를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 산업은 절대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협회는 절대 경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비로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저는 91세입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걸어갈 수 없어 휠체어에 앉게 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생기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일주일에 2번 이상 고구마를 드셨다면 척추는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 뿌리 채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당신의 허리를 만져보세요. 뻣뻣함이나 둔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모든 단어를 들어야 합니다. 척추의 가장 큰 적은 고구마입니다. 네, 고구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이것을 거의 매일, 특히 겨울철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극도로 높은 수치의 옥살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염이 혈류로 들어가면 그냥 무해하게 통과하지 않습니다. 결정화됩니다. 척추뼈 사이에 연조직에 직접 박히는 날카롭고 미세한 결정을 형성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한 요추 압박을 겪는 55살 이상 환자의 83%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최소 4번 고구마를 섭취했습니다. 옥살 산염 결정이 디스크 공간에 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은 디스크의 수분 함량을 잃게 만듭니다. 디스크가 수분을 잃으면 수축됩니다. 수축되면 척추가 압박됩니다. 이것이 매년 키가 작아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굽힐 때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고구마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험한 뿌리 채소는 토란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 토란을 국에, 반찬에 사용합니다. 토란에는 옥살산칼슘 침정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늘 모양의 결정입니다. 토란을 씹을 때, 익혔을 때조차도 미세한 양이 체내로 들어갑니다.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이 바늘들이 척추 주변의 결합 조직에 축적됩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느낄 수 없는 만성적이고 저등급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68세의 강남에 사시는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똑바로 서지 못한 채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찾는 것처럼 앞으로 구부정하게 걸었습니다. 그녀의 척추 엑스레이는 85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압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그녀는 찐 토란을 아침 식사로 먹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활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밀리미터씩 해마다 그녀의 척추를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범인은 영은입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디스크에는 치명적입니다. 영은에는 다량의 타닌과 추가 옥살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자연적인 노화 과정과 결합되면 이 화합물들은 척추인대의 석회화를 가속화합니다. 인대는 고무줄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닌은 인대를 굳게 만들고 마른 가죽처럼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인대가 유연성을 잃으면 전체 척추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걸을 때마다 충격이 척추뼈로 직접 전달됩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 뿌리 채소를 먹습니다. 2~3시간 내에 옥살산염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신장이 걸러내려고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신장 기능이 이미 30에서 40% 감소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제거할 수 없는 옥살 산염은 혈액을 통해 이동합니다. 체내에서 칼슘을 찾습니다. 칼슘을 발견하면 결합하여 결정을 형성합니다. 신체가 가장 많은 칼슘을 저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뼈입니다. 척추입니다. 이 결정들은 가장 약한 부위에 먼저 침착됩니다. 요추, 즉 허리는 앉고 서고 구부리는 동작에서 가장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이곳이 첫 번째 결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은 경추, 즉 목인데 하루 종일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섭취 후 5년 내에 상당한 결정 축적이 생깁니다. 10년 내에 디스크는 높이의 절반을 잃습니다. 척추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더 늙어 보이고 느껴집니다. 이 세 가지 뿌리 채소를 즉시 먹지 마십시오. 오늘 부엌에 있는 고구마를 버리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채소가 들어간 식사마다 척추에 결정이 또 한 번 침착됩니다. 이것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손상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한 30년간의 임상 작업에서 나온 것이며 이 방법들은 다른 의사들이 완전히 포기했던 척추를 살렸습니다. 제 치료법의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인 제거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감자, 고구마, 토란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줄이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채소에는 제가 앞서 언급한 염증 화합물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조금만 먹어도 되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을 조금만 마시겠습니까? 척추의 추간파는 젊은 사람의 몸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전분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50살 이후에는 디스크 세포가 이 화합물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잃어버림으로 축적되어 지속적인 염증을 만듭니다. 오늘 이 채소들을 버리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전략적 대체입니다. 신체는 여전히 이 뿌리 채소가 제공하던 영양소, 특히 칼륨과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신 척추의 안전한 공급원에서 얻어야 합니다. 세 가지 특정 음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금치입니다. 매일 찐 시금치 2줌을 드십시오. 시금치의 마그네슘은 실제로 디스크에 콜라겐 기질을 복구합니다. 둘째,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최소 큰 버섯 4개를 드십시오. 버섯에는 뿌리 채소가 일으킨 정확한 염증 지표를 줄이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해조류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른 김이나 미역국, 일주일에 최소 5번 드십시오. 해조류의 요오드와 미량 미네랄은 척추 디스크의 젤라틴 중심을 강화합니다. 저는 환자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대체 식단을 석 달 동안 따른 후 디스크 수분 함량이 평균 42%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움직임 치료법입니다. 식단만으로는 척추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이나 비싼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퇴행하는 척추에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감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직후에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단단한 바닥에 등을 대고 정확히 3분간 누우세요. 베개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이 디스크를 압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30초간 유지하세요. 풀었다가 5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디스크 공간에 음압을 만들어서 영양분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것을 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분 섭취 시간입니다. 이것은 제가 15년 전에 강남에 사시는 78세 이 할머니를 치료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척추 디스크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만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점심 정확히 1시간 전에 500ml를 더 마시고 저녁 1시간 전에도 마시세요.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이 시간이 디스크 조직으로의 흡수를 최대화합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뜨거운 차도 안 됩니다. 정확히 이 시간에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밤 척추 리셋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확히 7분 동안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서 무릎이 심장보다 높게 되도록 누우세요. 이것은 하루 종일의 중력 압박을 역전시키고 디스크가 밤새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깊은 호흡과 결합하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세요. 깊은 호흡으로부터의 산소는 디스크 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는 혈액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척추를 보호하고 이 위험한 노화 과정을 역전시키기 위한 정확히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단계들은 이유가 있어서 특정 순서를 따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각 제거 프로토콜입니다. 앞으로 24시간 내에 부엌에서 모든 고구마, 당근, 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들리는 것 압니다만 제가 보여드린 염증 유발 성분들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냉장고로 가세요. 야채 서랍을 확인하세요. 조리대 위 바구니를 확인하세요. 서울에 계신 많은 환자분들이 점차 소진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이 채소들을 보관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 뿌리 채소가 들어간 식사 한 끼마다 척추에 하루치 염증이 더해집니다. 버리세요. 이웃에게 주지 마세요. 국 끓이려고 남겨두지 마세요. 버린 채소에 든 돈은 당신을 기다리는 수술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다음날 아침 시작됩니다. 실제로 척추 디스크에 도달하는 한겸증 칼슘으로 몸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척추 보호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일 3번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깨를 가루로 갈아서 미지근한 물과 섞은 것 1번,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마른 멸치 1번, 그리고 진한 잎채소, 특히 시금치나 케일을 부드럽게 찐 것 1번. 왜 이 3가지일까요? 손상된 디스크 조직에 결합하는 특정 형태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우유 칼슘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보충제 칼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남 제 병원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추적 스캔은 8주 내에 측정 가능한 디스크 재생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무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수분 섭취 규칙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정확히 미지근한 물 1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를 닦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척추 디스크는 70%가 물이지만 8시간 동안 평평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수면 중에 완전히 탈수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그 한 잔이 서서 움직여서 압력을 가하기 전에 디스크를 제수화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2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세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 할머니는 이것이 너무 간단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수분 섭취 프로토콜을 제대로 시작할 때까지 진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루에 2번 수행해야 하는 동작 순서입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전략적 압박 해제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단한 표면에 등을 대고 정확히 10분 동안 누우세요. 작게 말아둔 수건을 목 아래에, 또 다른 것을 무릎 아래에 두세요. 이 자세는 디스크로부터 모든 압박력을 제거하고 치유체액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누워있는 동안 가슴이 아닌 배를 부풀리며 깊게 10번 호흡하세요. 이것은 척추에 음압을 만들어서 손상된 부위로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10분 후 옆으로 돌아 누워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절대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이 간단한 순서는 비용이 들지 않고 장비가 필요 없으며 척추가 치유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5번째 단계는 중요한 타이밍 원칙입니다. 주요 단백질 식사를 오후 2시 전에 드셔야 합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밤이 아닙니다. 2시 전입니다. 왜일까요? 몸이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 호르몬과 회복 효소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 오후 시간이 척추의 최고 회복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밤에 단백질을 드시면 몸이 회복 대신 소화에 그것을 낭비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치유 속도를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깊이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가르쳐온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칼슘과 척추에 대해 밝히려는 것이 뼈 건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튼튼한 뼈를 위해 우유를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치즈를 먹으라고, 칼슘 보충제를 먹으라고. 광고들, 의사들,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도 아마 칼슘을 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들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우유를 마셨습니다. 하얀 칼슘 알약도 성실하게 삼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심각한 척추 퇴행성 질환을 앓는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과도한 칼슘이 위험한 뿌리채소의 염증 유발 성분과 결합하면 척추를 강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곳에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디스크는 단단한 쿠션처럼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증을 유발하는 뿌리 채소를 먹으면서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칼슘이 본래 자리인 뼈 구조에 통합되는 대신 디스크 주변에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층으로 쌓입니다. 저는 이것을 석회화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척추가 동시에 경직되고 약해집니다. 쿠션을 콘크리트로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충격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걸음마다 충격이 척추뼈를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3세 박 여사님의 사례에서 이 패턴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의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5년 동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우유 2잔을 마시고 매일 저녁 고구마를 드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은 제가 너무나 자주 봐온 것을 보여줬습니다. 요추를 따라 날카로운 능선처럼
비정상적인 칼슘 침착물이 형성되어 있었고, 정작 척추뼈는 약화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칼슘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칼슘 자체가 아닙니다. 칼슘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섭취 시간과 조합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뿌리 채소를 드시면 소화기관에서 일련의 화학 신호가 촉발됩니다. 이 신호들이 몸이 칼슘을 처리하고 침착시키는 방식을 방해합니다. 지능적인 우리 몸이 칼슘을 뼈를 강화하는 곳에 배치하는 대신 염증이 그 과정을 혼란시킵니다. 칼슘은 연조직, 관절, 척추 디스크 주변에 결정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0년 동안 칼슘을 먹었는데 허리 통증만 더 심해져요.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먹는데 매달 더 늙는 것 같아요. 이제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칼슘 섭취에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으로 칼슘을 망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정확하고 간단합니다. 첫째, 저녁에 뿌리채소 섭취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우리 몸의 칼슘 대사는 야간뼈, 재생시간에 가장 활발합니다. 자기 전에 염증 유발 성분을 과다 섭취하면 수면 중 칼슘이 부적절하게 침착되는 것을 보장하는 셈입니다. 둘째, 칼슘 섭취를 식사와 최소 90분 간격을 두고 하십시오. 오전 중반이나 오후 중반에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칼슘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 칼슘만 드시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로 보내고 연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이 자신의 척추를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지금 허리를 만져보세요. 뻣뻣함이 느껴지면, 앞으로 구부릴 때 날카로운 통증이 있으면, 몸을 비틀 때 소리가 나면 이미 석회와 함정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처방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4개월 만에 유연성이 돌아왔습니다. 7개월 만에 추적 영상검사에서 비정상 침착물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이것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칼슘이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척추를 보호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개발한 검증된 처방입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집부엌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입니다. 1단계, 앞으로 90일 동안 식단에서 감자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입니다. 감자의 글리코알칼로이드 성분은 섭취 후 몇 시간 내에 척추 디스크의 염증 지표를 촉발합니다. 감자를 제거한 모든 환자가 6주 내에 척추 압박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지금 찬장을 확인하세요. 감자가 있으면 오늘 다 나눠주세요. 2단계, 감자를 잎채소와 십자화과 채소로 대체하십시오. 시금치, 케일, 양배추에는 디스크 재생에 필요한 정확한 한겸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채소를 매일 3컵 드셔야 합니다. 한 끼에 1컵씩입니다. 5분간 가볍게 찌세요. 우리 나이에는 날것은 소화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대로 조리하면 이 채소들이 콜라겐, 생성 영양소를 척추에 직접 전달합니다. 3단계, 매일 깨끗한 단백질 60g 추가하십시오. 계란 12개 또는 두부 400g 또는 손바닥 크기 생선 3토막입니다. 척추 디스크는 콜라겐으로 만들어졌고
콜라겐은 재건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없이는 다른 무엇을 해도 디스크가 계속 압박될 것입니다. 제 환자 중 60세 이상 대부분이 하루 30g 미만을 먹고 있었습니다. 척추를 굶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4단계.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 2리터를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척추 디스크는 80%가 물입니다. 탈수되면 디스크가 수축하고 압박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허리 통증이 악화됩니다. 하루 종일 탈수 상태였던 것입니다. 보온병을 가지고 다니세요. 2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세요. 5단계. 매일 아침 10분간 척추 감압 호흡을 하십시오. 단단한 바닥에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세요. 허리 아래에 말린 수건을 놓으세요. 4까지 세며 복부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4까지 세며 참고 4까지 세며 내쉬세요. 이것은 척추관에 음압을 만들어 압박된 디스크로 체액이 다시 흐르게 합니다. 강남의 72세 박 씨는 3개월 동안 이 운동만으로 완전한 유연성을 회복했습니다. 이 5단계는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규율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90일 동안 따르면 척추가 재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뿌리채소를 계속 먹는 매일매일 당신의 디스크는 더욱 압박됩니다. 미루는 매주마다 영구적인 손상이 추가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분들이 휠체어를 피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데 제 경력을 바쳤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이 지식은 심한 척추 퇴행을 겪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정보를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하고 바랐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는 매일 감자를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척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제 척추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으면 심리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잊기 전에 지금 당장 하세요. 당신의 척추는 당신이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연구 결과를 알게 된 후 어떤 뿌리 채소를 식단에서 제거할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척추 건강 발견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원인을 모른 채 요통을 겪고 있을 수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